여러분, 마트에서 시금치 고르실 때 정말 흠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저 푸릇푸릇함 뒤에 숨겨진 시금치밭의 그 치열한 전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분석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게요. 우선 도대체 완벽한 시금치가 뭔지 그 기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곰팡이랑 해충들을 만나볼 거고요. 또 이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 방어 전략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농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농부들이 애써서 키운 시금치가 시장에서 이거 진짜 좋다 하고 인정받으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정말 싱싱하죠?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농부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이건 패배예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농부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품질이 전부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바로 이 병해충들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흙 하나 안 묻고 물기 없이 파릇파릇하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인다 하는 상태. 바로 이걸 지켜내는 게 농부들의 미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적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녀석들은요, 눈에 잘 띄지도 않으면서 시금치를 속에서부터 야금야금 망가뜨리는 바로 곰팡이병입니다. 네, 바로 이 녀석들이 농부들의 수배전단에 오른 주요 용의자들입니다. 노균병, 탄저병 같은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잎을 사각사각 갉아먹는 파밤나방까지. 지금부터 이 녀석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 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곰팡이 노균병입니다. 딱 보시면 잎에 저렇게 얼룩덜룩한 자국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꼭 버진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버진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균병을 딱 알아보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일단 이 녀석은 좀 서늘하고 축축한 날씨를 엄청 좋아하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잎 뒷면에 있습니다. 잎을 딱 뒤집어 봤는데 회색이나 연보라색 곰팡이가 보인다? 그럼 거의 확실해요. 게다가 이게 공기 중으로 막 퍼져나가서 한 번 생기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든요. 자, 다음 상대는 탄저병입니다. 노균병하고는 좀 다르게 잎에 작고 까만 점들이 콕콕 박힌 듯한 상처를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탄저병은 반대로 덥고 습할 때 잘 생겨요. 특히 시금치를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바람이 잘 안 통하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쉽게 찾아옵니다. 이 병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저 상처 안에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꼭 관역판처럼 작은 검은 점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곰팡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유형의 적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시금치잎을 직접 갉아먹어서 물리적으로 구멍을 숭숭 내는 바로 곤충 침입자들입니다. 첫 번째 침입자는 파밤나방인데요. 이름은 나방이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녀석, 애벌레입니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피해는 엄청나게 입히는 그런 녀석이죠. 파밤나방이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먼저 어미나방이 잎에다가 알을 잔뜩 낳아요. 그럼 거기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잎속으로 쏙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잎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상품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또 1년에 서너 번씩이나 나타나니까 정말 방심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녀석은 거세미나방입니다. 이 애벌레는 한술 더 떠요. 더 교활하달까요? 잎을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어린 시금치의 줄기, 그러니까 생명줄을 땅 바로 위에서 싹둑 잘라버려요. 정말 하룻밤새 밭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병해충을 막기 위한 농부들의 방어 전략,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프기 전에 미리 몸 관리하는 선제적 예방, 또 하나는 아프기 시작했을 때 빨리 병원 가는 대응적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주 잘 활용합니다.
사실 어떤 싸움이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농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잘 빠지게 해주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간격을 좀 띄워서 심고 흙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웬만한 병은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고추균 같은 좋은 미생물로 씨앗을 소독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그런데 말이죠. 병의 축만 잘 잡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또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아주 중요한 규칙, PLS라는 게 등장합니다. PLS. 이게 뭐냐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는 건데요. 좀 쉽게 말하면 허락된 것 빼고는 다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약은 시금치에 써도 됩니다. 라고 정식으로 등록된 게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금치는 안전해요. 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냐면 바로 이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0.01 ppm.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엄청나게 큰 수용장에 잉크 딱 한 방울 떨어뜨린 것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출되면 안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죠. 이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줘요. 보세요. 느낌표가 몇 개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시금치에는 오직 시금치에 등록된 농약만 써야 한다. 이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균병이 생겼다. 그러면 포름처럼 등록된 약을 쓰는데 그것도 수확하기 최소 2주 전까지만 쓸 수 있어요. 파밤나방에는 타스타라는 약을 수확 7일 전까지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 규칙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이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싸움은 끝이 없는 거죠. 여기 보이는 QR코드처럼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같은 곳에 계속 들어가서 최신 정보는 뭔지, 바뀐 건 없는지 이걸 항상 확인하고 지키는 것까지가 농부의 역할인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금치 한 단 뒤에 숨겨진 농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살짝 엿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다음번에 샐러드 드실 때 그냥 신선하다 하고 드시는 걸 넘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식탁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 작은 승리자를 맛보고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